검정 고무신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기영이 엄청 맛있게 먹네. 재미를 둘러보게 만드는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음식들. 검정 고무신 속 맛있는 음식들 탑5. 그래서 친구를 따라 바나나를 구하러 가보지만 바나나는 없고 다른 게 있다며 고구마를 줘서 빡치게 만들었죠. 그러자 기철이는 바나나 때문에 아픈 기영이를 위해 자신이 사려던 환등기를 포기하고 여기저기서 바나나를 선물 받을 기영이는 떡 일어나게 만드는 바나나가 그 시절 진짜 귀했던 음식이었을까요? 바나나는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등재에서도 재배해왔고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어서 이후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아진 1990년대 초반에도 바나나 한 송이가 만원이 넘었을 정도로 여전히 고가였다고 하며 이 당시에 바나나 한 송이를 구매한다는 것은 비싼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큰맘 먹고 하는 것이었죠. 세계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 과일 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었죠. 축구를 잘하며 짜장면을 쏜다는 말에 도전해보지만 거지같은 실력으로 축구부에 뽑히지도 못한 기영이 짜장면은 물 건너가나 싶었던 그때 어떤 할아버지를 도와줬더니 고맙다며 냄새나는 축구화를 줬죠. 그 축구화를 신고 축구를 했더니 갑자기 실력이 메시가 됐고 드디어 짜장면을 먹게 되죠. 이렇게 기영이가 먹고 싶어 했던 짜장면 혹은 자장면은 튀긴 춘장과 야채, 고기를 식용 위에 볶아서 만든 것을 면에 비벼 먹는 한국식 중화 요리로 1960년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으로 당시로는 꽤 비싼 가격이었죠. 1960년대 중반 정부에서 경제시장 형태를 조율하기 위해 정가 지정 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이 시행으로 폭리를 취하는 형태의 상거래가 대대적으로 단속되었으며 외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일부 산업도 단속 대상이 되었죠. 당시에는 화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중국 요리점들은 기본적인 재료를 수입해왔기에 외화 유출을 빌미로 특히나 심한 제재를 받았다고 하며 결국 이를 받아들인 화교 음식점에서도 조미료 가공 공장을 차리거나 시판되는 한국식 면장을 구매하는 식으로 변화하였고 이 시기에 시판되는 한국식 면장을 사용한 검은 짜장면이 나타났죠. 길을 가던 기영이와 친구는 크림빵 뽑기를 하고 있는 아저씨를 보게 되고 크림빵이 먹고 싶어서 1원이나 투자해 도전해보지만 다 꽝이었죠. 이 모습을 보던 기철이가 도전해보지만 전부 크림빵만 피해가고 그때 뽑기 아저씨의 아버지가 나타나 뭐라고 하더니 돈도 돌려주고 크림빵도 주라고 하죠. 그렇게 기영이는 크림빵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시범 크림빵은 1960년대 한국 소비자에게는 혁명이었고 1964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크림빵은 70년까지 소비자들의 힘없는 사랑을 한몸에 받았죠. 비스킷을 만들어 절단기를 이용해 생산하기 시작한 크림빵은 특히 입안에서 살살 녹는 크림 덕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설탕도 귀하던 시절 달콤하고 하얀 크림이 담긴 크림빵은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 당시에는 값비싼 간식이었죠. 이런 이유로 60에서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한 입 조금씩 아껴 먹곤 했다고 크림빵을 기억하곤 한다고 하며 당시의 크림빵의 인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서울 대림동에 위치했던 공장에는 아침이면 크림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섰다며 이들을 위해 세개의 크림빵 라인은 24시간 불가동해도 공급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죠. 엄마 아는 사람이 오자 기영이 엄마는 커피를 대접하는데요. 애들은 먹는 게 아니라며 주지 않는데 남은 커피를 마셔보고 짜릿함을 느끼는 기영. 그리고 기철이가 오는데 둘은 그 비싼 커피를 다 타먹었고 아침까지 잠을 못 자기까지 했죠. 기영이와 기철이가 맛있게 먹었던 커피는 다른 나라들처럼 커피가 처음 유행할 때 귀하고 비쌌다 보니 상류층 위주로 즐겨 마시는 고급 음료였지만 과거보다 커피 공급 수단이 원활해지고 간단한 인스턴트 방식 커피가 나오고 카페라는 공간이 대중화되며 이제는 누구나 쉽고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대중음료가 되었죠. 국내에서는 한때 커피가 전량 수입품이었기에
5.16 군사정변 직후 한동안 커피 수입을 금지하여 콩 껍질을 태워 대용 커피를 만들거나 커피 대신 쌍화차를 대접하는 등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스운 얘기거리도 있었죠. 1968년 동서커피가 설립된 이후 커피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곧 대중들의 대표 음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1976년 한국 커피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와 1978년 커피 자판기가 개발 보급되면서 커피 시장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1987년 커피 수입 자율화 이후 백화점에는 수입된 원두커피가 진열되었고 거리 곳곳에는 자댕, 난다랑, 도토루 같은 원두커피 전문점이 속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커피는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온 직장인들에게는 휴식으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에게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피로회복제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가롭게 책을 읽던 기영이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냉장고가 없었으므로 콜라를 찬물에 보관했죠. 그리고 남은 콜라를 기영이를 줬고 기철이도 담배 사고 남은 돈으로 콜라도 사줘. 콜라를 마신 기철이는 온몸으로 콜라의 맛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부산 보수동 시장에서는 당시 콜라는 구하기가 힘들어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콜라에 물을 섞어 팔았다고 하며 1964년 겨울 연말연시 선물용품 광고들 속에 뜻밖의 물건 하나가 끼어 있었는데 동방 청량 음료가 제조한 국산 콜라죠. 당시 광고에 비친 콜라라는 상품은 더위 쫓으려고 부담없이 들이켜는 청량 음료라기보다는 낯설고 달콤하고 자극적인 서양의 맛이었다고 하며 1960년대가 되자 몇몇 국내 업체들이 콜라를 만들어 내놓았죠. 추위같이 가시지 않았던 1962년 2월 14일 조선일보의 국산 콜라 광고가 첫설을 보였는데 동양 맥주 주식회사가 만든 오비 콜라죠. 1968년 5월 24일 세계에 뻗치는 미국 자본의 상징인 코카콜라가 마침내 국내 생산을 시작했고 타격을 입은 국산 콜라 회사들은 한미음료라는 회사를 함께 세워 미국과 손잡고 1969년 2월 8일부터 펩시콜라를 국내 생산하며 코카콜라에 맞섰죠. 이 당시 콜라값은 190ml 한 병에 30원, 같은 양의 휘발유 값보다 8배나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날 콜라 가격이 휘발유의 약 70% 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콜라가 무척 비싼 음료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의 콜라는 대부분 옥수수에서 뽑아낸 일상 과당으로 단맛을 냈지만 53년 전 콜라는 소은 설탕을 넣었음을 강조했다고 하며 1960년대엔 설탕을 다이어트의 적으로 기피하는 대신 부족한 칼로리를 채워주는 중요한 열량 공급원처럼 여겼다고 하죠. 네, 오늘은 검정 고무신 속 맛있는 음식들 탑 5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저 당시에는 비싸서 먹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더 맛있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검정 고무신을 보면 어떤 음식이 맛있어 보이셨나요? 그럼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